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한 중소기업의 공채 경쟁률이 무려 160대 1을 기록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어디냐? 바로 부산의 한 어묵 공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평균 입사 경쟁률이 6.6대 1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원들이 자유롭게 팀을 꾸려서 누구나 팀장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스터디를 하고요. 또 제품의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을 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획기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중소기업 간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높이가 넓혀진다는 생각으로 나에게 맞는 회사 항상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6년의 채용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잔매거진에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도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채용 프로세스나 제도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나이 한 살 더 먹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것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구직 활동 좀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낭인 철수입니다. 오늘 이 당대의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아무튼 제 깍두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오늘 철수 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촌철살인의 멘토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5년에 제가 재미와 정보를 한꺼번에 드리려다가 사실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는 한 번 더 그러게 도전해보는 걸로 네. 재미와 정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잔매거진의 안방마님과도 같은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리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취업시장 곳곳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잔매거진의 공식 기자 중에 막내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분 최고참 기자 우리 이진호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입니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많이 빨리 얻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정보 올해도 좀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한 발 앞서서 소개해드렸네요. 이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말이죠. 캠퍼스 자벤조이의 우리 막내 김은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벤주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우선 선배 기자님 먼저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2016년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6분과 함께 2016년의 채용 시장을 저희가 감히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하겠죠. 내년 채용 시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부터 먼저 yes or no 팻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올해가라기보다는 이제 2015년이 유독 힘들었는데 과연 2016년의 채용 시장은 나아질 것이냐? 나아질 것이다. yes 아니면 no를 지금부터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쪽 전문가 라인은 다 노를 드셨고요. 주리 씨 빼고는 다 노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제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일단 주리 씨의 희망적인 예스의 메시지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걸 마지막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태진 씨가 좀 난감해하실까 봐 제가 좀 예스를 들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시작 첫 질문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짐 빼기도 싫었고요. 네, 저는 모두들 노를 들 때 예스를 들고 싶었습니다. 다 그래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취업 시장 정말 여러분 밝은 소식도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의 의미로 네, 그렇죠. 예스를 들어주신 거고 속은 노인가 봐요. 예. 아닙니다. 자, 우리 김은진 기자와 이진호 기자님 두 분 다 노를 드셨어요. 예. 김은진 기자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취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고용 디딤돌이다, 지원책이다 이러면서 고용에 좀 쏟아붓고 있는 힘이 많긴 한데 수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냐라고 두고 봤을 때는 노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1년 이하의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대다수일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 고용 창출이 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대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실제 또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이기도 하겠죠. 네. 우리 이진호 기자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노를 드셨죠? 네. 뭐 인터넷을 해보시면 또 때마침 이 시점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채용 소식들을 알리는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내년도 전망이 좀 밝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럴 것 같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인사 담당자가 설문을 통해서도 이 결과가 내년 채용을 아마 좀 더 축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밝히고 있어서요.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진다라고 확답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올해 뭐 7월 달에 정부나 혹은 기업 등에서 청년 고용족을 해소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향후 3년간, 그러니까 2017년까지 채용 인원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대기업들이 좀 많이 밝혀서요. 대기업 채용에 있어서는 조금 인력 채용이 올해만큼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많이 내년에 된다고 해서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통한 채용 인력 확충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뉴스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전체적인 이제 취재 결과나 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뭐 2015년보다 나아질 것 같다고 말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시안 대표님부터 들어보죠. 네, 사실 저는 원래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세모를 생각했어요. 예스도 노도 아닌. 네, 왜냐하면 방금 이진호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용을 줄이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사실 채용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다 생각보다. 대신 그 중소기업은 좀 줄겠죠. 그 처음에 세모를 생각했다가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중소기업에서 채용이 안 된 친구들이 예전에는 뭐 그 중소기업 마음에 드는데 가야지 하는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채용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을 같이 준비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요즘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릴 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미 들어간 친구들이 이른바 징검다리 취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 역시 대기업이나 공기업, 특히 공기업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원들은 그대로지만 또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역시 또 헬 지옥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갑자기 편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여전히 이제 뭐 힘들고 또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전문가와 취준생의 중간자적인 입장인 철수 씨의 의견 들어보죠. 네, 깍두기 철수입니다. 사실 뭐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희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제 게임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떤 최소한의 인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기업들만의 자신들만의 어떤 한계에 도전하는 게임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사실 그만큼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굳이 기업이 더 뽑을 이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새로운 돌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좋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홍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 드셨죠? 뭐 해마다 이런 뉴스는 항상 나오지만 뭐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사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뭐 이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총선도 치러지고 그러니까 정부 관련돼서 고용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비정규직 관련된 인턴 관련된 포지션들은 좀 넓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협회 그쪽 필드에 대한 일자리 개수도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15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나 같은 주요 대기업들의 대졸 공채 인원이 확실히 좀 증가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반기에 좀 악영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많은 일자리 개수를 자랑하는 그 장소는 이제 민간 기업들인데 투자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좀 한 해 전망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잡매거진 오늘 취업 토크 잡담을 통해서 2016년 병신년의 채용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네,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요.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좀 불확실해서요. 고용률은 올해와 비슷한 60.3% 그리고 신규 취업자 수도요. 소폭 늘어난 33만 8천 명에 좀 그칠 수 있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내년 상반기 실업률이 2016년에 상반기 실업률이 3.9%,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상반기 실업률이 이렇게 높게 예상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진호 기자님?
네, 상반기 실업률이 좀 높게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있는 구조조정과도 좀 여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 및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여파가 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료가 나왔던 게 실제 이제 고용노동부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 한 3만 곳을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3분기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천 명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세가 추세가 쭉 이어질 거라고 아마 예측을 좀 많이 해서 상반기 쪽에 어떤 채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기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3.9%가 이제 확 높아진 게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3.5%, 3.4%의 실업률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2016년이 실업률이 높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에 좀 경기 호조, 고용 호조가 있어가지고 그 후폭풍으로 좀 지난해 실업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에도 이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굉장히 느리게 이제 소폭 증가하고 있고, 또 2016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걸 봤을 때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취업이나 채용 같은 게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고용 감소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실업률이 좀 높게 측정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뭐 3.9% 이런 게 사실 진짜 3.9%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이라는 건 이거보다 39%는 아닐까 할 정도로 높잖아요. 체감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비정규직의 간단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내가 취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표는 그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에 무슨 경력단절료 채용인에서 은행권에서 많이 채용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좀 안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에요. 이번 연도에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더 이상 만들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억지로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치가 올라간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정부의 예상,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이렇고 실제 기업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16년 경영 계획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자의 52.3%가 긴축 경영을 좀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은요, 66.7%가 좀 긴축을 얘기를 했고요. 채용 규모도 소폭으로도 축소하겠다고 약간의 부정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긴축 경영하면 이제 구조조정이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얼마 전에도 뭐 커다란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어때요, 철수 씨는? 뭐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야기? 글쎄요, 뭐 일반적인 취준생들이 하면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 나도 이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취준생이 아니잖아요. 특수한 취준생이죠. 예. 취업 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구조조정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비용을 증가시키는 고용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어떤 채용 극적인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 증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리가 없다. 그리고 또 그게 또 미래에 또 자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만 듣고 좋아하는 취준생들이 전 주변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철수 씨 나이 정도 되면 들어가면 신입사원 되면 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신입사원과 구조조정의 교집합 같은 나이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 쌤은 이런 이슈들을 많이 접하고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좀 어떤 대답을 많이 해주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뭐 실업률 관련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의미는 거의 없고요. 구직자들 입장에서 뭐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난 취업되겠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거냐, 제조업줄의 투자가 늘어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병신년 한 해를 보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좋은 일자리들이 많고 이제 구직자들이 그쪽을 많이 꿈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국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들 다양한 리스크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은
이제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판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된다.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뭐 취업이 안 되겠다 그런 걸 느끼기보다 구직자라고 하면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취업 관점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뉴스를 보면서 좀 움츠러들기보다는 그런 식견들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항상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기업들,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큰 등락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졸공채로 뽑는 인원들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도전하시고 오히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뉴스도 많이 보는 그런 좀 취준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슈에 대한 이슈에 임하는 자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에 조금 반가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내년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이요. 올해보다는 4.8% 늘린 18,000여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요. 임금 피크제와 NCS 채용 확대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여러 가지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NCS 채용의 확산, 2015년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 2016년에는 과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NCS 채용이 어떤 점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을런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이진호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NCS 채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 공기업에서는 한 130곳이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에 따라서는 한 90곳 정도, 한 80-90% 정도가 달성을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약 한 200곳 이상이 시도를 하겠다라고 좀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NCS를 많이 도입한 거는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입니다. 아직 대기업 쪽보다는 공공기관에서 NCS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 작성부터 혹은 인적성 시험까지 치르도록 좀 하고 있고요. 대기업이 아닌 공공기업 인사 담당자들한테 좀 해법, 어떻게 하면 이 NCS를 좀 돌파할 수 있냐 해법을 물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방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유형들을 좀 익숙해져라.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을 좀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들. 자, 김은진 기자도 또 NCS 관련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저는 이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2, 3년은 걸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2, 3년 안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NCS가 아무리 스펙 탑하다 어쩌다라고 해도 추가로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해요. 실제로 뭐 문제를 봤을 때 뭐 상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에서 뭐 양천에 있는 한수원은 본사인가 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1차 서류, 2차 인적성, 또 토익을 또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요. 그 스펙 타파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또 말씀하셨듯이 이진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NCS 도입되자마자 학원에서 NCS 걸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기존에 있던 강사분들이 NCS를 그냥 문제집을 보고 강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게 잘못 비틀어지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싶을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업 측면에서도 이걸 NCS를 도입하는 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인사 담당자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뭐 저희가 힘은 그렇게 뭐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셨듯이 2, 3년 정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시행됐던 그런 문제들을 꾸준히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죠. 실제로 또 뭐 이제 도입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NCS 특집으로 우리 이시안 대표님과 방송도 많이 했었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친정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NCS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도 도입 초기여서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실제로 기업인 인사 담당자들도 도입 초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문항을 바꾸는 건 쉽잖아요. 문제는 그 바꾼 것을 어떻게 등급을 부여하느냐,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워했고
뭐 NCS 기초능력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적성검사 이런 것도 기업들은 전부 다 외주사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외주사도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를 비춰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NCS의 샘플 문제는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2016년에는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거기에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뭐 그 외주사들의 그런 적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해지면서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한 사실 취준생들의 중요한 건 예측이 가능하면 좋거든요. 그 예측이 안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것 같아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을 좀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2015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대기업의 그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기존에 하던 것들이라는 게 공기업에서 기존에 하던 것들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하던 그 역량 검사 같은 거 있죠. 역량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여기에서 좀 그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NCS 외에도 올해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스펙 탈피라든지 한국사 시험, 뭐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취업 준비생들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2016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철수 씨가 한번 취업 준비생 대표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뭐 이게 그렇게 분명히 변화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변화에 당황하는 거는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혼란이고 변화인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좀 침착하게 준비해 나가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침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침착하지가 않네요.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 물으시니까 그랬는데요. 아무튼 뭐 나만 당황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지금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뭐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뭐 내년 채용 시장에서 결국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홍 쌤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NCS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예전에는 한수원 갔던 친구들과 삼성전자 갔던 친구들의 색깔이나 준비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수원 갔던 친구들은 통상적으로 학점 한 4.0 정도 만들어 두고 토익 900은 넘기고 쌍기사, 기사 자격증 몇 개 따고 필기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 삼성전자 들어가는 친구들의 색깔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지사시험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 뭐 팀 프로젝트, 대외활동, 공모전, 인턴 뭐 이런 부분들을 했던 친구들의 색깔이 달랐는데 NCS가 적용이 되면서 공기업들이 적성시험을 보게 되고요. 필기시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스펙 관련된 숫자를 좀 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 있던 친구들도 이제는 공기업에 넘어오는 필드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타겟별로 목표 기업들별로 준비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에만 색깔을 정확하게 맞춘 친구들의 확률이 오히려 좀 무뎌지고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을 고루 준비했던 친구들이 자소서를 더 많이 낼 수 있고 확률이 올라가는 필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목표로 삼았던 기업에 대한 스코프도 넓혀야겠죠. 지금 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권, 제1금융권 입사했던 친구들 중에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던 컴퓨터 공학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친구들이 금융권 진입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산업도 변화하고 있고요. 제도, 그다음에 공채 제도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흐름들 속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업계와 기업의 포지션들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정보 취득에 있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 임금 피크제, 청년 희망 펀드 뭐 다양한 것들이 2016년에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두 분의 기자님이 보시기에 내년 채용 시장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진우 기자님? 네, 앞서 뭐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기업들이 어찌됐건 이 청년들의 취업에 좀 관심을 두고 있다. 라는 뭐 최근에 국회에서도 법안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에서 이 제도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됐던 게 이 청년 희망 펀드인데요. 이 청년 희망 펀드 같은 경우 기업들이 앞서서 이게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000억 정도를 돌파를 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뭐 몇 가지 사업 계획은 발표를 했어요. 뭐 벤처기업 청년 인재 양성이라든지 프리미엄 관광 가이드 육성 그리고 문화 콘텐츠 융복합 훈련 등의 가이드를 좀 몇 가지를 내놨고요. 이 외에도 해외를 누빌 수 있는 보부상 제도 등을 좀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어서요. 실제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청년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이 제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김은진 기자도 내년 채용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홍쌤이랑 이진우 기자님처럼 좀 제도가 변화하고 뭐 임금 피크제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그거에 크게 흔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제도나 뭐 금융권에서는 또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이공계 친구들도 이제 금융권으로 갈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제도들을 활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임금 피크제 나 취업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오시던 데에서 조금 말씀하셨듯이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무 쪽으로 집중을 하셔서 기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크게 2016년에 달라질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언제 취업 시장이 따뜻했습니까? 예, 취업 시장의 한파는 늘 예상하는 부분이고, 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응당 겪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마무리 지면은 되게 얄미워 보일 것 같으니까 좀 내년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아질 거다. 뭐 1부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큼은 내년에 그래도 희소식일 거다. 한번 얘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네. 왜 저를 보시면서 네. 굳이 찾아야 된다면 천사가 되어주세요. 네. 전 이번 2015년도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되게 이건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던 게요. 네. 그 대기업인 SK나 롯데 같은 경우가 영어 시험을 아예 안 받았다는 거죠. 영어. 네. 예. 그 예전에는 어쨌든 뭐 삼성이나 이런 데도 영어 토익 안 내도 돼. 다른 것만 내라고 했는데 근데 토익 쓰는 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안 받음으로써 그런 부분이 이제 스펙 추월이라는 것들이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이 먼저 동참을 하고 공공기업들이 먼저 동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된다면, 그래도 영어가 사실 영어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업무에서 전혀 필요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봤던 2015년인 것 같고요. 저도 영어라든가 제일 그 부담스러운 뭐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2016년에 좀 완화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철수 씨가 생각하는 이것만큼은 그래도 나아질 거다. 2016년 뭐가 있을까요? 네, 나아질 거다 좋죠. 저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좀 위안을 삼을 거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만 나이 먹는 건 아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명언이네요. 네. 예.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 계신 홍쌤도 그렇고 다들 나이를 먹잖아요. 취준생들도 똑같거든요.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이 먹는 거니까 너무 불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말이 좀 큰 위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미리 보는 2016 채용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